어젯밤에 있었던 사고 소식입니다. 대장동 의혹 사건의 핵심 증인이죠. 김영 전 부원장 최근 재판에서 결정적 증언을 하면서 징역 5년의 법정 구속을 이끌어냈던 바로 그 사람, 유동규 전 본부장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어제 대리기사 불러서 집에 가다가 대리기사가 모는 차로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대형 화물 차량이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일단 어떤 사고였습니까? 네, 어제 밤이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어젯밤 서울에서 지인들과 이제 저녁 식사를 마치고 경기도 화성의 자택으로 귀가하던 길에 정말 아찔한 교통사고를 당한 건데요. 사고 현장입니다. 네, 사고는 어제 저녁 8시 반쯤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유 전 본부장 측에 따르면요. 유 전 본부장이 이제 저녁 식사 후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던 도중 경기도 의왕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지점이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달려오던 대형 트럭과 부딪힌 겁니다. 이 트럭이 8.5톤짜리 카고 트럭, 그러니까 대형 화물 트럭이었습니다. 아니, 대형 트럭이 뒤에서 들이받아요? 그러면 그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컸겠죠. 그래서 트럭이 앞차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차선을 바꾸면서 이 유 전 본부장의 차량 뒷부분과 충돌을 했는데요. 그 충격으로 유 전 본부장 차량은 180도를 회전하면서 1차로까지 튕겨져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앙 분리대를 들이박은 뒤에야 차량이 멈춰선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당시에 1차로를 주행 중인 차량이 없어서 다행히 후속 사고는 없었는데 이때 조수석 쪽 측면이 중앙분리대와 부딪혔는데 유 전 본부장이 당시 이 조수석에 타고 있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이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차에 실려서 인근 병원으로 후송이 됐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졌고요. 이제 병원에서 치료 후 현재는 귀가 조치를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다행입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그래요. 사고 당시 상황 저희들 그래픽으로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죠. 지금 1번 보십시오. 화물차와 1차 추돌을 합니다. 근데 추돌해요. 지금 초기 보도는 그냥 가고 있는데 뒤에서 화물차가 와서 들이받았다. 그럼 뭐 이런 경우는 거의 100% 화물차 잘못인데 또 그 다음에 보도가 나오는 거는 서로 차선을 바꾸려고 하다가 추돌한 거다. 아니다. 뭐 유동규 씨 차에서 잘못을 했다. 이 책임을 놓고는 지금 공방이 있습니다. 그 사고의 시작이 어떻게 됐느냐를 놓고 좀 공방이 있어요.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사고가 났는지 사고 경위는 경찰이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차가 저 대형 트럭이 와서 그 큰 트럭이 들이받으니까 180도 회전을 한 거예요. 180도면은요 앞뒤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바퀴를 돌아서 지금 유동규 씨가 타고 있는 조수석 쪽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거예요. 다행히 이때 뒤에서 따라오던 차는 없었나 봅니다. 만약에 뒤따라오던 차가 있었으면 적어도 3차선 국도입니다. 80km는 달리는 곳이에요. 80km 지금 현장 도로 보시죠. 이게 이제 분리가 되는 곳인데 아마 왼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빠져나오려고 하다가 사고가 난 것 같아요. 지금 제 추측입니다만 이건 좀 봐야 됩니다. 아무튼 저 수원 쪽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갈라지거든요. 근데 3차선이니까 빠져나가는 차선은 저쪽에서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러던 차가 저렇게 분리대까지 들이받은 거거든요. 야, 지금 요 속도도 한 80 정도는 돼 보이는데 저렇게 쌩쌩 달리는 차들 사이에서 사고가 난 거였습니다. 자, 요거 좀 조심스럽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뭐 고의로 사고를 낸 건 아니라고 하는데 깜짝 놀랐겠어요. 유동규 본부장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도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에 관해서 그 증언이 신뢰성이 있다라는 판결이 이제 김용 그 1심 선고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변을 좀 조심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이 이제 그 많은 사람들한테 있었는데 하필이면 이 즈음에 이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보통 사실 그 트럭에 의해서 뒤에서 받치면요. 굉장히 위험한 사고고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게 180도 돌아서 1차선으로 갔는데 만약에 1차선에 또 다른 차량이 있었다고 한다면 2차 사고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자 뒤에 이제 트럭
운전자가 예. 지금 현재 이제 경찰에서 1차 뭐 이거 고의적으로 사고 낸 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밀한 조사가 이제 필요로 하는 거죠. 정말 이 트럭 운전자가 그냥 그 어떤 실수로 뭐 사고가 난 것인지 트럭 운전자든 아니면 그 대리기사 운전자든 그렇게 난 것인지 아니면 정말 고의성이 개입돼 있던 것인지 하는 부분은 이제 지금부터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제가 그렇지 않아도 찾아봤는데 그 보통의 경우에 사고가 나면 접촉 사고 같은 경우는 뭐 있습니다만 보통 이런 대형 사고로 이뤄질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1심 선고 직후에 또 이런 사고가 난 그런 시점의 미묘함 뭐 이런 것까지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저런 막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예. 정확한 거는 경찰이 이제 오늘부터 조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조사의 결론에 따라야 될 것입니다. 물론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사고 원인에 대해서 밝혀진 건 없는데 김두수 수장님, 이 사고 일단 뭐 정치적으로 굳이 해석할 필요는 단계는 아니에요. 그걸 전제로 어떻게 보세요? 과거 이제 1970년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 이제 후보 시절 그때 이제 트럭 충돌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맞은편에서 차선을 넘어와가지고 반대편 차선을 덮친 행태인데 이거는 이제 뒤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까지 연수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워낙 관심이 집중되고 또 유동규 재판 직후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국민들 관심이 있겠지만 뭐 지금 현재 설명이나 과정을 봤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교통사고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혹시나 해서 이번 사고 현재까지 그냥 단순 교통사고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확대 해석할 근거 아직까지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문제는 유동규 전 본부장 재판에 계속 참석할 수 있을까라는 점입니다. 지금 계속 중요한 증인이 돼 왔는데 자, 유동규 전 본부장 최근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차차 이제 재판을 통해서 질 거고 그래서 저는 그냥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수혜자는 이재명이죠. 수혜자는 이재명이고 주변인들은 전부 다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자, 유동규 전 본부장 앞으로 이 재판에 계속 증인으로 참석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증언 하나하나가 재판에 중요한 결정적 역할을 할 텐데 자, 유동규 전 본부장이 빠지면 공판에도 참석하셨으니까 검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재판정의 증인이 이렇게 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재판이 또 지연되죠. 굉장히 유력한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지금 지난번에 그 김용 씨 이제 법정 구속되면서 선고가 났을 때 그 판결문을 보면은요, 결국은 그 유동규 씨가 어느 정도 유력한 증인인가를 이미 법원에서 판단을 해줬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재판에서 유동규 씨의 증언이 대부분 유력한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어허. 그런데 지금 저렇게 중요한 증인이 지금 저렇게 교통사고가 나서 만약에 재판에 참석을 못한다. 그 정도까지 다친다. 뭐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재판 못하는 거죠. 계속 연기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사실 저 장소를 알거든요. 아, 즉시 평소에 이제 수원 잘 예, 다니시니까. 아니 그 전에 이제 지금은 이사를 목동으로 갔지만 아하. 그 전에 이제 다녀봤으니까 알잖아요. 예. 사실 저 장소에서 그 뒤에 대형 트럭이 와서 박을 정도의 상황은 사실 아니거든요. 이게 빠져나가는 예. 보통 저기에서 그 조금 약간 아이러니, 이거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저 도로를 아시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수사를 굉장히 잘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예. 생각이 들고요. 예. 뭐 영화 속 한 장면이 자꾸 느껴지는데 하여튼 뭐, 두고 봐야 예. 됩니다. 자, 제가 그 사고 장면을 혹시나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서갈 필요 없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 3차로인데 저희도 이제 화면은 저렇게 그렸습니다만 1, 2차로는 정상 주행을 계속 하는 데고요. 3차로, 4차로는 빠져나오는 차선 같습니다. 자, 현장 화면 보시죠. 저희 취재 기자가 뒤늦게 물론 사고가 뒤늦게 알려져서 이 사고 파편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만 두 차선 오른쪽 두 차선은 쌩쌩 달리고 왼쪽 차선은 속도를 좀 줄입니다. 그러니까 저 서수원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차들 3차로면 빠져나가는 차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이때 2차로에 다니던 차가 이거 3차로인데 급하게 차선을 변경할 수도 있는 가능성 그리고 이 차선을 변경하다가 뒤에 오는 트럭이 들이받았을 가능성 여러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유동규가 왜 사고를 당해
없다라고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것.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뭐 생명에 지장이 없고 귀가를 했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차에 블랙박스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요새는. 네. 아마 그거를 잘 다시 되돌려보면 그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앞차, 뒤차 다 보면 누가 차선을 어떻게 변경했는지, 그렇겠죠.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교통사고 조사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잘 봐야죠. 그렇죠. 우리 운전은 대리기사가 했다는 점도 참고로 말씀드리죠. 자, 그런데 왜 이 유동규 씨가 지금 이 사건이 중요하냐? 바로 어제도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을 했어요. 그때 뭐라고 했느냐? 싸웠답니다. 법정에서 고성이 오갔대요. 누구랑? 정진상 전 실장 측이랑. 화면 보시죠. 자, 유동규 측 변호사 유동규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영학 녹취록 터졌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정진상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진상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진상 측에서 왜 사사건건 정진상을 끌어들입니까? 라고 반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동규 씨가 가만히 안 있었어요. 아, 왜 말을 못하게 합니까? 예? 이게 재판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재판정에서 고성이 오갔고 재판은 잠시 중단이 됐습니다. 휴정이 됐어요. 그렇게 분위기는 험악합니다. 자, 정진상 재판입니다만 그 전에 김용 재판에서는 유동규의 증언이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유동규 진술 어떻게 믿습니까? 말이 오락가락하는데 그 오락가락하다는 것을 판사는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정진상 재판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고가 났다. 또 사고 얘기랑 연결시키는 건 아닌데 어찌됐든 이게 계속 이러면 늦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뭐 유동규 씨의 증언 그리고 이 지금 검찰에서 요구하는 증언에 대해서 유동규 씨가 굉장히 협조적이고 그동안 해왔던 이야기가 끊임없이 이제 번복되고 바꾸고 그러면서 뭐랄까요 이제 반대에 있는 예를 들면 뭐 김용 부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불리하게 계속 증언해 왔는데 문제는 이런 1심 판결도 2심을 가봐야 알겠지만 김용은 유죄인데 유동규는 무죄의 이 판결이 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정치자금을 전달만 한 사람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이 죄가 이제 한쪽으로 넘어가는데 이 지금 녹취록 문제도 전진상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녹취록의 구체적 그 어떤 정황을 서로 상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쟁점이 있거든요. 나는 잘 몰랐고 그 점에 이제 그것을 인지했다라는 이야기 정도인데 그걸 당신하고 나하고는 아주 깊이 구체적으로 상의했다라고 증언하니까 그 증언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나오고 그래서 고성이 오간 것 같습니다. 예. 자, 재판 과정에서 앞으로 핵심 증인 유동규의 역할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십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지금 저는 선거법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사건이 지금 너무나 지연되고 있고 그러는데 지금 거기에서 저는 유동규 씨가 거의 핵심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김용 씨 사건의 재판부의 그 판단 그런 걸 유추해 보면은 만약에 선거법 재판에서 그 유동규 씨의 진술의 증언의 신빙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그 이재명 대표를 무죄로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럼 왜 그러냐면 그러면 재판이 코미디가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신빙성이 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근데 한쪽에서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재판은, 예, 그럼 이건 완전 코미디고 사법부의 신뢰를 사법부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일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진짜 몸조심 잘해야 됩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그 대장동 사건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그 모든 것에 어찌 보면 출발점이에요. 유동규 씨의 증언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유동규 씨의 증언이 흔들렸다. 이제 민주당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흔들린 적이 딱 한 번인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김용 씨한테 뭐 추석 뭐 명절 이런 때 뭐 떡값 준 뭐 그 시점이 좀 흔들리고 뭐 이런 점이 있는데 그 외에는 대부분 일관돼요. 그게 바로 김용 그 판결문에 나와요. 왜냐면 뭐 떡값 주고 뭐 이런 거는 워낙 한 10년 전 기억이기 때문에 다소 그 엇갈릴 수가 있다. 판사도 그걸 인정을 해요. 워낙 오래전 일이니까. 이제 그런 것이고 다만 이제 김용 재판부 같은 데에서는 김용 측 변호인이 그동안에 뭐 이 뇌물을 아니 그 정치 자금을 받았던 시점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여러 차례 알리바이를 댔었어요. 근데 그 알리바이가 사실은 검찰에 의해서 다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은 이제 다시 위증교사 혐의까지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유동규 씨가 그동안에 수많은 발언들을 쏟아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부는 뭐 좀 본인이 이제 기억의 문제로 조금 뭐 헷갈릴 수도 있지만 바로 1심 판사가 지금 김용 재판 1심 판사가 인정을 했듯이 그 중에 대부분은 본인이 경험한 거예요. 그걸 판사 제3자가 봤을 때 아, 경험한 부분을 그대로 사실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모기가 많다도 얘기하죠. 다른 판사도 그렇죠. 심지어는 뭐 모기 그런데 그것만 맞는 게 아니고 그날 뭐 밤에 어쩌고 뭐 이런 얘기들도 다 하잖아요. 그 실제 그 현장에 가서 다 시연을 해봤을 거거든요. 그렇죠. 뭐 무슨 뭐 그 코트에 뭐 옆에 넣어서 팔이. 1억 원을 뭐 이런 예. 얘기도 했고 그런 것들이 다 객관적 정황하고 부합하기 때문에 이게 유죄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한두 번 정도 그 말이 헷갈려서 뭐 기억에 좀 잘 안 난다 그래서 말을 바꿨다고 해서 예. 그 전체적인 유동규 씨의 진술을 부정할 판사가 과연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